자, 그러는데 이 가렴주구라는 것은 어쨌든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내라 이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가혹한 세금에 견뎌낼 백성들이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조금 말씀드렸죠. 장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장자도 자기 나라가 굉장히 흉년이 들었는 거죠. 장자는 송나라 사람입니다. 송나라는 또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공자의 고향, 선조의 나라이기도 한데, 그 송나라는 어떻게 해서 생긴 나라라 그랬죠? 이 송나라는요, 자, 이 송나라는 은나라가 멸망하고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건국했죠. 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후손을 찾아내어서 네 조상들을 받들으라 하고 세워준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자도 이 송나라의 귀족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귀족이었는데 이 송나라에서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네끼리, 귀족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 할아버지가 여기에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노나라로 공자의 조상들이 망명을 오게 되온 거죠.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에서 이제 노나라 사람이 되었는데, 이 조상은 원래 송나라 사람이죠. 자, 그러는데 이 장자도 이 송나라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에서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나라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진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위나라에 이 장자가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위나라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가서, 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곡식을 좀 빌려달라고, 좀 이렇게 이제 구호물자 좀 대주라고, 빌린다기보다는 좀 이제 베풀어 달라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이 나라, 위나라의 왕이 그러죠. 그러면은, 당신이 장자가 어쨌든 뭐 학자로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은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위나라에 와서 벼슬을 하라 이러는 거죠. 벼슬을 하라. 그러면은 내가 곡식을 주겠노라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벼슬은 절대로 안 한다. 도교 사상이 그러잖아요. 도교 사상은 벼슬을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벼슬을 못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곡식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곡식이 없으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추수가 나오고 어디 여기저기에 빌려준 거가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고 나면은 가을이 되면은 주겠노라 이러고죠. 그랬더니 장자가 뭐라고 하나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짧게지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장자가 이러죠. 자기가 송나라에서 위나라로 곡식을 얻으러 오는 도중에 이 길에 바퀴 자국이 있잖아요. 수레가 지나가니까 수레 바퀴 자국이 이렇게 좀 움푹 파졌는데, 여기에 약간의 물이 있으면서 여기에 붕어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붕어가 장자에게 얘기하기를, 나에게 한 바가지의 물만 좀 주라고. 내가 지금 여기가 바짝 말라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에게 한 바가지 물만 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내가 지금 갈 길도 바쁘고 나도 지금 당장 가진 물은 없고 갈 길도 바쁘고 하니까 내가 위나라에 곡식을 얻으러 가는데 그 얻어 갔다고 오는 길에 너를 주겠다. 물 한 바가지를 그때 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붕어가 말하기를, 자, 그때 오면은 나는 여기에 없을 것이고 어물전에 가면 있다고 이러죠. 어물전 말린 포 있잖아요. 그냥 이제 물고기 젖었는 이런 물고기도 아니고, 항에 들어있는 물통에 있는 물고기도 아니고, 이미 나는 죽어서 말렸어.
말렸는 그 어물전에 있을 거다 이러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장자가 이 위왕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가을에 주겠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가을에 준다는 것은 안 준다는 것이고, 가을에 또 준다는 것은 그 안에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는데, 자, 이 말을 하고 그냥 벼슬을 하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위왕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자, 네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벼슬을 하면은 내가 공짜로 벼슬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대접을 해줄 것이고 해서 벼슬을 하라는데,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지금 언제 갚을지도 못하는 이 곡식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시기여서 도교들이 크게 인기를 못 끌었던 것이, 자기는 일을 막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주의 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결국은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장자도 그래서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 입장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누라 입장으로는 그건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위왕 입장으로 보면은 너는 네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게서 가져가려고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위왕 입장으로서는 못 주겠다. 네가 정말 네 나라 백성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 입장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다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도 저 사람의 입장도 한 번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장자가 돌아오는데 이제 먼 길을 갔다 오면 중간에서 이제 여간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죠. 여간에서 자는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장자는 벌써 아직 근엄하고 이렇게 이제 지식도 있고 도가 통했는 사람 같아 보이고, 이러니까 여간 주인이 자기에게 장자에게 와서 이럽니다. 나는 처첩이 있는데, 첩도 하나 있고 처첩이 있는데 둘이서 너무 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투가 둘 다 이래 심하니까 여자가 둘이 너무 싸워서 자기가 너무 골치 아프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자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당신하고 똑같이 그 사람도 처첩이 있는데 그 사람은 둘이서 너무 사이좋게 지낸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느냐.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주변에 처첩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간혹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저는 제 친한 친구네 부모가 한약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요, 여자가 엄청 많았어. 하여튼 남자 하나에 여자가 많은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여자들끼리 남았는데 그냥 집 나가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2명은 그냥 나이가 죽고 2명이 남았는데, 본처하고 이제 첩하고 2명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정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낳는 이 첩은 참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친구 아버지가 한의원 하는 아버지가 한의원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 거로 만드는 거야. 진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냥 내 거가 돼갖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많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랬다, 이런 어른들끼리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제가 어릴 때 들으면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요, 이렇게 자매도 이렇게 친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둘이서 잘 지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둘이서 너무 잘 지내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잘 지내느냐 하고 여관 주인이 물었더니 한 여자는 추녀이고 한 여자는 굉장히 미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녀, 자기가 이쁘니까요. 자기가 이쁜 줄을 알고 조금 교만한 게 있죠. 그러니까 못생긴 여자를 무시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너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남편 사랑도 못 받을 거다. 나는 이렇게 예쁘니까 남편 사랑 잘 받을 거다. 뭐 이러는 식으로 여자는 이쁜 여자는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추녀는 자기가 못생겼다는 거를 자기도 알아서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그냥 이렇게 양보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이러는 것이 이 남편 눈에는 얼굴 예쁜 것보다가 지내면서 보니까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 행동하는 이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녀에게 맨날 예쁘다 예쁘다 하고 사랑을 해주고 그냥 이쁜 여자는 그냥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예쁜 여자가 깨닫고 또 이 추녀는 추녀대로 아유 원래 겸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남편이 또 사랑해주고 이러고도 하니까 이 둘이가 그렇게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여관 주인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네가 역할을 잘하라는 거죠. 남자가 역할을 잘하면은 이 집엔 한 5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러고 여기에서 낳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형제들이 10명도 넘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이렇게 의좋을 수가 없어요. 형제들도. 그거는 진짜로 이 집에 아빠가 잘해서 그랬는지 저는 어릴 때여가지고 아버지도 보면은 참 온화하게 생기신 거는 참 온화하게 생기고 뭐 괜찮이 그런데 어쨌든 이 가족들이 그렇게 형제들끼리도 뭐 자기 형제가 최고야 굉장히 그러고 이 자식들도 다 굉장히 괜찮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 애기 못 낳는 첩하고 본처하고 나중에 같이 둘이 살면서 다 이제 남편도 죽고 다른 첩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둘이가 살면서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 첩은요 외향적이어서 활동가처럼 해갖고 막 사업 같은 거 하고 이러는데 이 여자가 늦게 오면은 본처가 난리가 나요. 애가 타서 기다리는 거야. 왜 아직 안 오느냐. 막 이러면서 전화도 없죠. 막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는 거야. 막 대문 앞에 나가서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남편도 그렇게 안 기다릴걸요? 좀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늦게 막 하면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가 그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자꾸 비춰보는 거야. 막 길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오면은 왜 이제 왔느냐고 애가 타서 죽는 줄 알고. 그 희한한 집들. 그래서 이제 장자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네가 잘해야 된다. 남자가 중심을 서서 잘 하면은, 요런 지혜롭게 하노라면은, 첩이 아무리 해도 서로 잘 지내게 된다. 이러고 또 오는 길이었죠. 또 오다 보니까 요 무덤가에서 어떤 여자가 막 고군하고 있는데, 젊은, 청상가부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막 하는데 가만히 뭐 하고 있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는 있는데 무덤에다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부채질은 그거 왜 하고 있느냐?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결혼하신 지도 얼마 안 돼갖고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정춘래 가부가 될 테니까, 혼자 살아라 소리는 못하고, 개가는 해라. 그러는데, 띠라고 그러죠. 풀을, 띠가 마르거든. 하라고, 개가 마르고 난 뒤에, 띠도 마르기 전에 개가 하는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띠가 마르거든 개가를 하라. 그러니까 요거 빨리 말라라고 부채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래도 띠를 부채질을 할지언정 그래도 남편의 유언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다. 그걸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죽은 남편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개가를 해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남편의 유언은 지키려고 부채질을 하는구나 하고 그거는 또 가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노라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도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가 이제 그냥 보통 일반 남자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다 이거 부질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여자가 일어서면서 부채를 이거는 신랑 가문에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부채인데 이거를 나는 이제 남편이 죽어서 남편 가문의 거 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선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어울릴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 주겠노라. 이러니까 아우 귀한 건데 막 그러니까 아이 괜찮다고 내가 이제 이 집안하고 끝났는데 남편이 남겨준 물건은 뭐 하냐고 이러고 기어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 부채가 아주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부채를 자나깨나 이렇게 애기중지하고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장자 마누라가 가만히 보니까 저 이상한 거야. 어디 갔다가 오더니 그 부채를 손에서 놓지를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부채질 막 보고 또 부채질하고 보고 하는데 저거 어디서 생겼는데 저렇게 금지 오겹으로 막 저렇게 하나 싶어서 이제 그거 어디서 났는 웬 부채냐 이렇게 묻는데 장자는 마누라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이게 여자가 주었다 그러면은 또 질투를 하겠지 하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덤에서 뭐 이러던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자가 줬다 이것만으로 막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부채를 부숴가지고는 그냥 불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자장은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은 당신은 그러면은 개가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냐? 그래도 그 여자는 남편이 띠나 마르거든 시집을 가라 이랬다고 그냥 부채질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남편의 유언은 따르려고 한다고 가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당신은 안 그러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개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절대로 나는 안 한다고 당신이 먼저 가면 난 죽을 때까지 혼자 살지 무슨 개가냐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러길래 그러냐 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장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장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는데 이때는 100일상을 이제 이렇게 했다네요. 100일간 이제 이렇게 파묻지 않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며칠간은 이제 문상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문상 오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100일간 그러고 있는데 얼마간은 문상객도 많다가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서는 문상객이 뜸해지죠. 올 사람들은 이미 다 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나라 왕자가 문상을 온 겁니다. 왕자가 그러는데 이 장자 마누라가 보니까 남자가 너무 헌칠하게 잘생기고 너무 그냥 멋진 남자가 왔는데 자꾸만 눈이 흘끼들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 왕자도 흘끼들끼 장자 마누라를 자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좀 맞았어. 그러고는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그럼 어쩌다가 돌아가셨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이제 왕자가 이제 가야 되겠다고 가려고 하니까 아우 그냥 주무시고 가라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주무시고 가라고 지금 가면은 늦어서 누워서 어떻게 가냐고 주무시고 가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술 한잔 내어 오겠다 그러고 그득하게 차려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저기 왕자에게 술을 따르니까 술을 한 잔 권하고 싶지만 지금 상중이라서 술을 권할 수도 없고 하니까 뭐 그냥 한 잔 해도 되지요. 뭐 장자 마누라고 이러면서 그날 밤을 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 이 장자 마누라가 가서 상복 벗어버리고 꽃단장을 하고 이러고 이제 그 왕자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근데 하루 우리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내가 숨김은 없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저런 병이 있다. 내가 이런저런 병이 있어서 이 병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병인데 내가 인연을 맺으려고 하면서 이거를 숨기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무슨 약은 이렇게 없느냐고 막 애가 타서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 간을 먹으면은 살 수는 있다 그런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막 죽었는 시신의 간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건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생간이나 마찬가지지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럼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이 여자가 장자의 관 속에는 들어있는 간 뚜껑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간 뚜껑을 열고 이제 장자의 간을 꺼내려고 간 뚜껑을 열려고 이렇게 하니까 죽었던 장자가 눈을 반짝 뜨니까 장자 마누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있으니까 이게 도술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장자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자 마누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죽었는데 어쩌냐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난 거야. 살아나서 보니까 마누라가 나 아직 상도 치르지 않았는데 꽃단장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냐고 막 어떻게 당신 지금 개가를 하려고 이랬나 어떻게 지금 이 모습은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마누라가 당신은 절대로 개가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옷 모습하고 얼굴로 이게 뭐냐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밖으로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얼굴을 쥐구멍에라도 밀어야 될 정도로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박았는데 항아리에다가 박았는 거야. 근데 항아리에다 얼굴을 넣었는데 머리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빼지지는 잘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얼굴을 이제 뺀 거야. 그러고 나서 얼굴을 빼고 나서 그대로 얼굴을 뺀 게 아니라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질식을 했는지 항아리에 머리를 못 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또 이제 마누라 장례를 치르고 있죠. 그랬더니 이 장자가 그 마누라가 죽었는 항아리 있잖아요. 이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그래도 마누라가 죽었는데 노래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근심 걱정 없는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어째 슬퍼하기만 할 일이냐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죽음, 무덤 이런 거가 보면은 장자의 마누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독할 가짜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얘만 있으면은 옳다 하는 옳을 가짜이죠.
얘가 가짜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80%가 음이 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가 되는데 여기에 초두가 오니까요. 심할가 또는 독할가, 가가 되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가짜인데요. 사람인이 오면은 얘는 가가 아니라 어찌 하자가 되죠. 물수가 오면은 얘도 가가 아니라 물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할 가가 되었고요. 거둘 염자는 보세요. 얘는 다 첨자입니다. 얘만 있으면 다 첨자인데 얘는 첨자는 추녀첨이거나 추녀첨, 첨하첨이라고도 하죠. 자, 대죽이 와서 추녀첨이 되거나 눈목이 앞에 오면은 볼첨이 되고 첨자는 몇 개 없고 얘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첨자보다는 자, 검 있죠. 검. 자, 여기 사람인이 오면은 검소할 검자가 되죠. 자, 칼도가 오면은 칼검이 되죠. 나무목이 오면은 검사할 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다 첨자였어요. 그랬더니 첨자는 사실은 몇 개가 안 되고 평균 80%이기 때문에 얘는요, 검자가 되는 글자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서 말마가 오면은 뭐가 될까요? 말마가 오면은요, 시험, 험이 됩니다. 말마가 오면은 말도 다첨이라고 그랬죠. 뜻이 모두 다 하는 다예요. 그런데 말마가 와서 말도 다 시험한다 그래서 시험 험자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언덕 부자예요. 요게 앞에 오면은 언덕부가 변한 것이고 요게 뒤에 오면은 뭐가 변한 거? 고르비 변한 겁니다. 얘는 그 뒤쪽에 오면은 고르비 변한 거고 요것이 앞에 오면은 언덕 부자가 변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언덕부가 왔어. 앞에 왔으니까 언덕은 다 험하다. 그래서 험할 험자가 되는, 위험 이럴 때 험할 험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칠복이 왔죠. 자, 요거는 칠복이 와서 거둘염자가 되는 겁니다. 거둘염. 자,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거둘염자라고 그러죠. 자, 벨주자는 보세요. 벨주자는 누운 사람인의 나무목이 왔어요. 그래서 구술주가 되죠. 불굴주가 되죠. 구술주래. 자, 그래서 얘는 누운 사람인입니다. 요것만 없으면은 요거는 나무목이었던 거예요. 나무목에 누운 사람인. 자, 사람이,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사람인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제가 누웠다고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누운 사람인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요 누운 사람인에 나무목이 오니까 불굴주 홍색 이럴 때 불굴주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 구슬옥이 와요. 자, 이거는 임금 왕이 아니라 그랬죠. 점을 떼고 온 구슬옥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슬옥이 와서 구슬주자가 되는데 여기에 말씀언이 오니까 벨주자가 되는 겁니다. 벨주. 벤다는 것은 목을 베어서 죽인다. 주살한다 이럴 때 목을 베서 죽인다. 그래서 요게 오면 말씀언이 오면은 벨주자가 되는 거죠. 자, 구할구자이죠. 한번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구할 구자가 되는 거죠. 요거 한이라고 요거 없으면 요것만 있으면은요 물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일이 와서 한 번 물에 빠지면은 요거 점은 지푸라기. 우리 물에 빠졌는 사람이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는데 그거라도 자꾸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구할 구자예요. 그래서 얘는요 거의 99%예요. 얘만 보이면은 일단 음은 구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한 번 물에 빠지면은 칠복이 오면은요 구원할 구자. 이거는요 구할 구자이고
얘는 구원할 구자예요. 여기에서 할자가 요거 원자가 구원은 보세요. 누가 나를 늪에서 빼내줘야 돼. 나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으면 누가 구원해 주는 거고, 이거 구하는 것은 돈을 구하든 돌을 구하든 그거는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걸 구한다 그러고, 얘는 구원은 누구의 손을, 하느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지. 내 힘으로 되나요? 내 손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오죠. 이럴 때는 이거 구원, 하느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땐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구슬오기 임금왕이 아니라 구슬오기 붓으로 올 때는 점을 띄고 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임금왕으로 보이지만 임금이 붓으로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슬오기 점을 띄고 왔다. 그럼 얘 뜻은 구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구는 군데 요게 공이, 구슬은 둥글죠. 둥근 것은 공이죠. 그래서 공구, 지구, 축구, 야구 어쩌고 할 때는 이 공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가렴주구라고 그러고요. 공자가 구멍공자입니다. 공자할 때 공자는 우리 기공할 때도 공기구멍, 기공할 때도 기운기자 구멍공자를 써서 뭐 식물에는 기공이 있죠. 그럴 때 우리 구멍공자 쓰죠. 자, 공자가 진할 과자도 되고 허물 가짜도 되는 거죠. 허물은 내 잘못 이럴 때. 클태자이죠. 가태산 측 그러고 그래서 우리 조개 패자에 칼도가 오면은 곧 즉도 되고 법칙칙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인이 오니까 내 측근 이랄 때 곁측자가 되고요. 앞에 물수가 오면은 헤아릴 측량한다 이럴 때 헤아릴 측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공자가 과태산 측할세. 그래서 공자가 태산 곁을 지나노라니 유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자, 며느리 부도 되고요. 지어미 부도 됩니다. 며느리 부라고도 하고 지어미 부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여자, 계집 여자이죠. 그리고 얘는요, 비추자입니다. 얘만 있으면 빗자루. 자, 이거는 돼지머리 개라고 하고요. 덮을 멱자에 수건 건자가 왔어요. 그래서 얘는 빗자루,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빗자루 비추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손수가, 이 비추자에 온 손수가 변한 것이죠. 이 손수가 오면은 비추자에 손에 뭐를 들었어요? 피를 들고 있죠. 그럼 뭐 해야 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속담 있죠. 그러니까 손에 빗자루를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 오늘은 청소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자, 그러는데 지난 수요일 날 뭐 서예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지 저 막 의자 위에 저기 뒤에 먹물 거기 있죠. 막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책상에 두고 잊어먹고 그냥 갔나 봐. 누구 건지. 그러고는 청소가 하나도 안 돼가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손에 뭐를 들었어? 빗자루를 든 김에 뭐 해야지 돼? 쓸소. 그래서 청소할 때 보세요. 푸를 청인데 앞에 물수가 오면은 물이 푸른 것은 어떻기 때문에? 맑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오염된 물은 거무튀튀하거나 누리튀튀하거나 뭐 하여튼 이러죠. 근데 물이 파란 것은 뭐라는 거야? 맑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푸를 청이죠. 근데 물수가 와서 물이 푸른 것은 맑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을 청, 맑게 쓰는 것이 청소이잖아요. 자, 그래서 청소, 요거는 비추자인데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있어.
그러면 뭐라는 거야? 며느리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있지 않죠? 요즘은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있고 진짜로요. 진짜로 제 아는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정말로 짜증이 나서 못 살겠대. 왜 그랬더니 토요일 자기가 며느리 집에 와서 애도 봐주고 맞벌이를 한다고 이러니까 하는데 토요일 날 쉬는 날이면은 아이고 오늘은 어머님 쉬세요 요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디 놀러라도 가시든지 좀 쉬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어나면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요. 청소 아예 할 생각을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일어나서 그냥 청소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요. 소파에 앉았다가 다리를 달랑 든대요. 고맙죠. 다리 안 치우고 있으면 오죠. 그런데 다리를 들어주니까 그 밑에 청소하라고 다리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런데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다리 들어준 거 얼마나 고맙냐고. 다리 안 들어주고 있었으면은 요새 며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낀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우리 세대를 낀 세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시집살이 했나요? 했어요. 난 안 했어. 왜냐하면은 시집살이 할까봐 돌아가신 뒤에 시집을 왔거든. 그래서 시집살이를 안 했어. 근데 우리는 보세요. 대부분이 시집살이를 했단 말이야. 내가 시집살이 했다고 며느리에게 고른 내색 깨끗만 했다가는요. 내 아들 호래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그냥 다리 들어주어서 고마워 해야 돼요. 야다. 그래서 그러다가 웃자고 하는데 우리 공 선생님은 자 그래서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있으니까 며느리다. 그래서 며느리부도 되고요. 며느리부 이럴 때는요. 여기는 여자가 오래되면은 뭐가 돼요? 시험이 고가 돼요. 자, 우리 그래서 고부지간 이러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얘만 있으면은 고자고 얘가 들어가면은 80%가 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자가 오래되면은 뭐가 돼? 시어미 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는요. 얘는 며느리 부도 되지만 얘는 지어미 부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났을 때는 얘는 지어미 부, 지아비 부 이래야지 돼요. 이때는 며느리 부가 아니에요. 얘의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얘가 내 남편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얘는 지어미 부가 되고 얘랑 만났을 때는 얘는 며느리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자가 오래되면은 자, 시어머니가 된다 그러는데 나는 시어머니가 돼갖고 못된 짓 내가 아무래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아들을 안 낳았습니다. 며느리를 엄청 못 살게 할 것 같아서. 자, 자, 유부인. 자, 부인이 있는데, 울곡자도 한번 보세요. 자, 큰 대자 위에 점이 오면은 개견이죠. 자, 이 개견인데 보세요. 개견 앞에 입구가 오면은 얘는 뭐가 돼요? 멍멍. 이렇게 짓는다. 그래서 짖을 패자가 되죠. 위에 입구가 2개가 오면은 울곡이 돼요. 그런데 입구가 4개가 오면은 요 점은 항상 나중에 찍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요거는 뭐가 돼요? 입이 4개나 있으면 오히려 얌전한 그릇이 된다. 그래서 그릇기가 돼요. 도자기, 이럴 기구 이럴 때 그릇기자가 돼요. 자, 입이 1개 있으면은 막 짖고 2개가 있으면은 막 울고 통곡한다 할 때 울곡. 자, 울곡, 곡거, 묘자, 이 언을 그래서 울곡자에 자, 어조사 오자이고요. 무덤 묘자입니다. 공동 묘지 할 때 무덤 묘자인데 보세요.
숲 속에 해가 들어가서 큰 대자로 누워버렸어. 자, 우리 글자를 볼 때요, 그냥 통째로 없을 막 알아갖고 통째로 쓰는 것보다가는 글자를 댈 수 있으면 뭐 부수 214개를 일단은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부수가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수는 몇 개가 안 돼요. 214개, 부수가 214개라고 하지만 이 하늘 같은 것도요, 얘도 부수도 되지만 제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제부수라고 그래요. 지 몸 자체가 글자도 되지만 한자도 되지만 부수 역할도 한다 그래서 그런 부수를 제자를 붙여서 자기라는 뜻이에요. 제가 제부수라고도 하는데, 자, 얘는 그래서 우리 그냥 없을막 이게 아니라 요건 초두예요. 그러니까 숲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숲 속에 해가 들어가서 큰 대자로 누웠어. 우리 서쪽에 해가 넘어가는 것을 숲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숲 속에 해가 들어가서 큰 대자로 누워버렸으니 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없을 막자가 되고요. 얘가 막자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또 대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막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막이 되어서, 자, 앞에 나무 목이 오면은요, 법모 이래도 되고요, 본뜰모 이래도 되고요, 법모 이래도 됩니다. 자, 법모 해도 되고, 본뜰 모방한다 이럴 때 본뜰모 해도 되고요. 자, 요때는 모자가 됐는데, 육달월이 오면은요, 막이 됩니다. 우리 심장 판막 이런 막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자, 수건건이 들어가면은 장막, 이렇게 막자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모가 되듯이, 자,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이거 마음심이죠? 원래 마음심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옆에 변으로 올 때는 이렇게 오는데 밑에 올 때는 두 번째 거 먼저 씁니다. 두 번째 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불하가 변환가고 다른 겁니다. 그죠? 불하는 완전히 요렇게 생겼고 얘는 필순도 두 번째 거 먼저예요. 왜 두 번째 거를 먼저 쓰냐 하면은요,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거 먼저 그랬잖아요. 얘가 대칭을 이루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불화하고 요거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갔죠. 마음심이 글자 속에 있다는 것은 그 글자의 뜻은,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희노애락, 감정이 그 글자의 뜻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없으니까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그래서 그리울 사모할 이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없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묘가 되죠. 자, 그러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써 모아야 돼. 그래서 모을 모자가 모집한다. 이럴 때 돈이 없으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모을 모자. 이렇게 모자가 되기도 하고요. 막자가 많이 되는데 요렇게 묘가 되기도, 묘지 할 때 묘가 되기도 합니다. 놈자 마리을리 슬플 애자이죠. 옷이 구멍이 났으니, 자, 돈이 없어서 새로 사 입지도 못하고 옷이 구멍이 났으니 슬프다. 그래서 슬플 애자가 되는 거죠. 자, 부자가 여기에서 지압이 부자가 앞에 오면은요, 그냥 문장을 보통은 다른 글자 이렇게 부부 이럴 때는 지압이를 나타내는 글자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문장에 그래놓고 지압이와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압이 부자가 문장 앞에 나올 때는 특별한 뜻이 없이 그냥 무릇 대저 문장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아들 자자 앞에 오면은 우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 근데 선생님 할 때 그냥 자만 붙여서 선생님 이래도 되는데 부자를 붙이면은 왜 선생님은 나만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 이럴 때는 부자, 우리 선생님 이러는 것처럼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식청지 하시고 그래서 자 법식자 들을 청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떤 여자가 곡하는 것을 들으시고 사자로로 하여금 사자 또는 불일 사자도 되죠. 자 하여금 사자는 보세요. 인변에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은요. 얘는 관리리라고 그럽니다. 관리인 할 때 관리리자이고요. 우리 요거 한일이 없으면은 역사사자이잖아요. 역사사자인데 여기에 한일이 와서 관리리자, 아전리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전 말단 직원들 그럴 때 아전리자 해도 되고요. 요즘은 아전이라는 말보다 관리인 이럴 때 관리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관리를 부릴 사자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는 관리를 부리기는커녕 그 앞에서 쩔쩔매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간청부도 웃기죠. 사람이 간청매면 가면은 허리를 어떻게 해? 숙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간청부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요새는 자 그랬다가는 공무원 토요일 날은 또 왜 공무원 노조에서 데모가 엄청 일어나가지고 여의도를 그냥 길을 막아서 진짜 오는데 죽을 뻔했네. 자 하여금사 불일사 사자로 길로자이죠. 자로로 하여금 이거죠. 자로로 하여금 문지왈 가서 묻게 했다는 거죠.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울고 울음소리가 그냥 예사 울음소리보다는 더 틀렸나 봐요. 자 그랬더니 자로로 하여금 가서 묻게 하였더니 자로가 가서 물으면서 말하기를 자지공야는 그래서 아들 자자는 그대의 존칭어예요. 선생님이라는 뜻도 아들이라고 해서 내 아들 이런 뜻으로가 아니라 선생님의 그대는 이런 뜻이에요. 그대는 울곡자이죠. 그대의 울음소리는 일사중유우자로다. 한일자. 얘는 선비가 덮어놓고 콩을 한일이라네 이거예요. 자 이걸 외우실 때 자 이거는 한일의 갖은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1천만 원 이렇게 쓸 때는요. 이거를 그냥 1천만 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요. 내가 1천만 원 빌렸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얼마든지 9천으로도 만들 수 있고 5천으로도 만들 수 있고 3천, 4천 이거는 막 위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가 열십자에는 갖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한일의 갖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일자 같을 사자이죠. 같을사 얘는 뭐뭐로써 하는 써 이자예요. 뭐뭐으로써 하는 써 이자인데 여기에 사람 인변이 와서 사람으로서 같게 한다, 닮게 한다 이래서 닮을사, 같을사 이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사중유우자 근심우자예요. 우자는 근심우자이고요. 근심우자 이것도 그냥 근심우자였던 것이 사람 인변이 앞에 붙어버리면은 넉넉할 우가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울음소리가 울곡자이죠. 울음소리가 한결같이 중복된다 그래서 무골중자는요 반복되고 있다. 두 번 거듭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 번, 두 번 이 근심이 같은 근심이 있는 것 같지 한두 번이 아닌 뭔 이렇게 울음소리가 그냥 한 번 그냥
뭐 남편이 죽었거나 시부모가 죽었거나 뭐 이렇게 한 번으로 이제 저렇게 애통할까 울음소리가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다. 곡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무거울 중자가 중복될 때 우리 두 번 될 때 중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거울 중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러는 거죠. 그 이왈연 그러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 울는 여자가 그럴 연자 그렇다. 석자예 예석자입니다. 예전에 오구사어호하고 그래서 나의 시아비 구자입니다. 산의 남자의 절구구가 위에 앉는 거죠. 산의 남자의 절구구가 왔어요. 절구를 머리에 이고 있는 남자는 시아비다. 그래서 시아비 구자가 됐어요. 내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이 말이에요. 잡아먹혀서 죽었는데 오부우사언 내 지아비 부자잖아요. 내 지아비도 또 그 호랑이한테 물려서 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에요. 과거의 시아버지 남편도 호랑이 밥이 되었는데 지금은 오자우사언이니라 그래서 내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부자왈 우리 선생님이 왈 말씀하시기를 하위 불고야오 어째서 갈고 아니 부리죠. 어째서 그러면은 호랑이가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이 동네를 갈고 떠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를 호랑이 없는 동네로 가면 될 것을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갔으면 아들은 살렸을 건데 그 남편이 두 번째로 죽었을 때도 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살다가 아들마저 죽게 하느냐 왜 떠나지 않았느냐 이랬죠. 왈 무가정야라 여기에서는 가혹한 정치가 없다는 거죠. 가렴주구가 없다는 겁니다. 가혹한 정치 밑에서 진짜 우리 북한에서 탈북을 많이 하죠. 요새도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탈북민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러는데 우리 하여튼 세금 낸 거가 그리로도 많이 또 도와주기는 해야지 되겠지만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혹한 세금이 없다 이러는데 북한에서 백성들에게 너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살만한데 우리도 또 다른 나라로 이민도 가고 하기는 하죠. 그런 거와는 북한이 탈북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탈북하다가 붙잡히면 죽음이겠죠. 그럼에도 탈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호랑이는 요행히 피하기만 하면은 잡아먹히지는 않는데 않고 가혹한 정치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왈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왈 맛을 말기를 소자아 청지하라. 소자는요 얘들아 이선솔 얘들아 내 제자들한테 여러 명이 있으니까 얘들아 이러잖아요. 자 소자아 청지 들을 청이죠. 얘들아 들었느냐 가정이 맹어호 이로다. 그래서 가혹한 정치는 사나울 맹자이죠. 맹수 이럴 때 사나울 맹자이죠. 개사슴 녹변이라고 그럽니다. 자, 개사슴 녹변만 없으면 맛 맹자가 되는 거죠. 아들 자자에 그릇 명이 온 겁니다. 얘는 아들 자고 얘는 그릇 명자예요. 이 그릇 명자 위에 삐침 하나가 오게 되면은 피혈이 되는 요거가 없으면 얘는 그릇명인데 이 그릇명자는 여러분도 별로 들을 일이 없었을 텐데 경주에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고총이 있는데 이 무덤을 호우총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 총자가 무덤총이잖아요.
호우총에서 나온 그릇을 호우명이라고 그래요. 호우라는 무덤에서 나왔다. 이럴 때, 자, 그릇 명자가 쓰이고, 그릇 명자는 그릇 기자는 많이 써도 같은 그릇이라는 뜻인데, 그릇명이라는 글자는 별로 우리가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호우명이라고 호우총에서 나왔다. 그래서 호우명이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별로 본 것이 없어요. 그러는데 호우명이라고 요게 쓰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요것만 있으면 맛맹자이죠. 그래서 맹은 맹인데 요거는 개의 사슴녹이죠. 자, 개의 견자가 변하면은 이렇게 변하니까 얘는 아예 개의 사슴녹변이라고 고정이 돼가 있어요. 왼쪽에 온다고 다 변이라고 굳이 붙이지는 않는데 얘는 개사슴녹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견이 변하면은 왼쪽에 올 때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개견이라고 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올 때나 밑에 올 때는요. 개견이 요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부수가 왼쪽에 오는 것을 변이라고 하잖아요. 왼쪽에 올 때만 이 모양으로 변하는데 이 모양으로 변하고 보니까 사슴뿔처럼 생겼어요. 사슴뿔이 막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인데 개사슴녹 사슴뿔처럼 생겼고 얘는 왼쪽에 올 때만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왼쪽에 부수가 오는 것을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오니까 개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예 개사슴녹변 이렇게 고유명사로 되어버린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사슴녹변이 오니까 요게 오면은요. 짐승을 나타내거나 개를 나타내거나 사납거나 막 이러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요거는 사나울 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 이럴 때. 자, 범호자이죠. 그리고 자, 그래서 공자가 우리 교수님 가셔야 되나? 영어? 우리 11시 반에까지 수업을 하고 제가 그냥 이게 나물은요. 제가 정말 깊은 산 속에 가서 아주 깊은 산 속에 가서 따온 것이어서 그냥 마시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좋은 약 드신다 생각하고 드시자고 해와서 교수님도 같이 드셨으면 했어. 오늘 11시 반에 마치고 11시 반에 안 마치잖아. 12시 마치잖아. 11시 반에 올라오실래요? 가지 마. 자, 어쨌든 한 번 더 볼게요. 공자가 우리 조금 일찍 마칠까요? 아니, 조금 일찍 마치고, 조금 일찍 마치고 교수님 그럼 좀 늦게 가실래요? 10분쯤? 영어 다 알잖아. 영어 다 하니까 안 가도 되잖아. 순희 씨한테는 안 물어봤네. 미안해. 순희 씨는 저기 교수님 하는 대로 따라 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 그냥 요것만 한 번 더 읽고 식사를 그냥 하죠. 네. 자, 한 번만 더 그러고 그냥 식사하시고 조금 늦어도 가세요. 자, 공자가 과태산 할세. 그래서 공자가 태산곁을 지나는데 부인이 있는데 그거 묘자 이언을 그래서 무덤 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데 부자식 청지하고 우리 선생님이 들으시고는 자로로 하여금 보내가지고 어쩐 일로 이렇게 우는지 문지왈 물어보게 하였더니 자
자지공야 그대의 울음소리는 일사중유우자라 한두 번 이런 근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보통의 이거 남편 사람이 초상 한 번 났을 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왈연 그러하다 말하기를 석자에 옛날에 오구사어호하고 우리 시아비고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호랑이 밥이 되었고 오부우사언 내 남편이 또 호랑이 밥이 되었는데 지금은 오자우사언 내 아들마저 죽었다. 부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위 불고야오 어째서 가지 않느냐 하였더니 왈 무가정리하니라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다. 부자왈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자와 청지하라. 얘들아 들었느냐? 가정이 맹어호야라. 그래서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